이런 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눈밑지방 재배치 없이도 눈밑지방을 없앨 수 있습니다.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술로서 눈밑지방을 예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저 50대 정도 되면 눈밑이 피부가 많이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방도 좀 돌출되거나 아니면 푹 꺼지거나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주로 나타납니다.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, 눈밑이 꺼져서 신경이 쓰인다, 그리고 수술은 하고 싶지 않으니 당분간 눈밑 지방 재배치 하기 전에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하셨습니다. 수술보다는 효과는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시술만으로 충분히 개선돼 보이고 눈밑이 퀭한 것도 잡고 인상도 좀 환해질 수 있습니다. 눈밑 지방이 아주 크지는 않은 편이셨고 모양이 또렷하지 않아요. 그러면서 약간 밑에가 꺼져서 필러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필러를 어느 정도 가려볼 수 있는,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눈에 가깝죠. 사실 이분 얼굴을 보시면 우측 눈 같은 경우는 지방 자체가 왼쪽보다 훨씬 잡혀 있어요. 이런 경우에 무리해서 넣으면 일단은 예쁘게 메꿔서 집에 돌아가셨는데 한 달 뒤에 이게 다시 움직여서 지방을 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어차피 눈은 주름이 질 수밖에 없는 부위인데 예쁘게 채우려고 거기를 꽉 채워놓으면 또 표정 짓다가 걔네들 다 밀려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의 적정선을 잘 찾아야 되는 게 눈밑 필러의 과제이죠. 이분은 눈밑 필러 이렇게 하고 가시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친구들도 뭐 했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눈밑 필러는 조금 부족하게 가자라고 처음 말씀드리고 가는 편이기는 해요. 조금만 욕심내서 진짜 한 번만 조금만 더 채워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안 되는데 하지만 너무 간절히 원해서 채워드리면 다시 오시는 경우들이 더 있어요. 역시 넣지 말 걸 그랬다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. 일단 피부가 너무 많이 야들야들해서 주름도 너무 많이 잡혀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필러 넣을 공간은 있어도 놓고 나면 울퉁불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. 지방이 너무 불뚝하게 튀어나와서 예를 들어 앞볼보다 지방이 더 튀어나온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필러를 넣어서 가리기에는 가려지지 않죠. 너무 많은 양을 써야 되거나 얼굴이 변하겠죠, 이상하게. 가리려다가 앞볼이 이만큼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 가려질 수 없는 정도의 지방이 너무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. 대체로 나이가 많으시면 필러를 할 수 있어도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예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. 표현을 받쳐주지 못하거든요, 필러를. 그래서 울퉁불퉁해지기 쉽습니다. 필러를 넣어서 뭐 개선할 정도가 여지가 별로 없으면 처음부터 그냥 안 하자고 하는 게 서로에게 좋으니까요. 그럴 때는 막상 오셔서 서운하시더라도 잘 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가실 때 약간 서운한 눈빛? 나는 안 되나 보다 하시는 눈빛 가끔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우겨서 해드리면 불만족하시고 또 녹이러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운한 것보다 처음에 서운한 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눈 밑이 이렇게 고리지고 지방이 쌓여있으니 고민이시긴 하는데 이걸 해결할 때는 앞볼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. 사실 지방이 쌓인 거긴 하지만 그 밑에가 꺼져서 더 쌓여 보이는,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. 꺼져가는 앞볼을 같이 들어 올려서 눈 밑과 연결을 시켜주면 전체적으로 앞광대가 탱글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광대만 들어 올려줘도요, 눈이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튀어나와 보이지 않겠죠? 앞볼이 더 위로 나와 있으니까. 중안면부 전체를 좀 건강해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앞볼까지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. 여성분들은 좀 앞볼이 탱글하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도 예쁜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 너무 그러면 강조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자로 밋밋하게만 너무 볼륨이 생기지 않을 정도만 넣어드립니다. 눈밑에 써야 되는 필러들이 있고요. 눈밑에 잘 쓰지 않는 필러들이 좀 나눠지기는 해요.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눈에선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. 워낙에 이제 얇은 피부고 그냥 넣어놔도 점점점 피부는 얇아지니까 틴들 현상이나 뭐 이렇게 필러의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입니다. 눈밑은 굉장히 물은 잘 퍼지는 성분의 필러를 넣어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. 표정 지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위로 쏠리거나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 그럴 때 단단한 필러라면 모양이 정말 뚜렷하게 이물질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눈밑 지방보다 훨씬 더 보기 싫은 경우가 생깁니다.
그래서 보통 필러 중에는 보통 무름 필러, 굉장히 단단하지 않고 잘 퍼지는 필러를 사용해야 부작용 없고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. 가장 많이 찾으시고 했을 때 무난한 제품으로는 뭐 수입산 중에는 벨로테로를 잘 쓰고 있죠. 이 환자분도 그 벨로테로 수입 제품으로 넣어드렸습니다. 누티는 뭐 모든 분들에게 리터치를 해드리는 거는 아닌데 필요한 경우들에서는 다음에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눈밑 필러를 했을 때 꼭 리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유독 필러가 잘 남아있지 못하고 흡수돼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. 한 달 만에 다 빠졌다. 이런 경우라면 리터치를 다시 해드리긴 합니다. 특수한 경우죠.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보통은 시술 당시 예쁘게 넣어두면 꼭 리터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. 보통은 이제 눈밑 필러는 무조건 거부하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처럼 이제 필러만으로도 적정선에서 예쁘게 넣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